여러분, 유튜브에서 매번 반복하는 487호흡법, 스마트폰 안 보기와 같은 뻔한 방법으로 진짜 불면증이 좋아지셨나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뻔한 생활 습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하셨던 진짜 불면증 극복을 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 4시 제 진료실에 들어오신 박순자 할머니를 보고 간호사가 깜짝 놀라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박순자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상해요. 오늘은 수면제 처방이 아니라 다른 일로 오셨다고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간호사가 놀랐던 건 할머니는 사실 1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매달 수면제를 타러 오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할머니를 보고 제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분이 잘못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을 못 자서 치매를 걱정하시던 할머니 얼굴이 마치 깊은 잠을 충분히 잔 사람처럼 환하고 생기가 넘쳤거든요. 더 놀라웠던 것은 3개월 전만 해도 새벽 2시마다 깨서 아침까지 뜬 눈으로 보내시던 분이 지금은 밤 11시에 누워서 아침 7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떤 새로운 수면제를 처방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을 듣고 저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약도 안 먹어요. 그냥 매일 자기 전에 딸 친구가 터키 여행 다녀와서 준 그 차만 마셨을 뿐이에요. 수면제는 벌써 한 달 전에 끊었어요. 지난 25년간 온갖 종류의 수면제와 수면치료법까지 모든 것을 접해온 제가 터키에서 가져온 차 한 잔으로 이런 결과가 가능하다는 말을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수면다원 검사 결과지를 자세히 분석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3개월 전만 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밤 10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뒤척이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 4시면 또 깨서 아침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셨다고 해요. 딸이 매일 전화해서 엄마, 제발 잠 좀 주무세요. 그러다 진짜 치매라도 오면 어떡하려고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정말 마음이 답답했어요. 20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해봤거든요. 수면제도 이제 3알씩 먹어야 겨우 잠드는데 그마저도 화장실 가야 해서 자주 깨더라고요. 그럼 또 아침까지 잠을 못 자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우연히 딸의 대학 친구가 터키 여행에서 선물로 가져온 현지 사프란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엄마, 이거 터키에서 불면증에 아주 유명하다고 하던데 한번 마셔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도 처음엔 당연히 믿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생각해주는 딸의 고마운 마음에 꾸준히 마셔봤는데 정말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향만 좋고 별 변화가 없어서 역시 차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일째 되던 날 밤 평소대로 사프란 차를 마시고 누웠는데 하는 순간 아침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잔 거였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다시 수면다원 검사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결과지에는 20년간 N3 수면이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밤마다 뒤척이시며 제대로 된 잠을 한 번도 못 주무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래 불면증을 겪으시면 뇌가 잠드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어떤 수면제를 써도 근본적인 회복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박순자 할머니의 수면 패턴을 다시 검사해 본 결과 놀랍게도 젊은 사람처럼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특히 서파수면이라고 불리는 깊은 수면 패턴이 25%나 나왔습니다. 이는 40대의 건강한 수면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젊었을 때로 되돌아간 것처럼 할머니의 뇌가 다시 잠드는 법을 기억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뒤로 비슷한 방법을 시도하신 다양한 분들이 진료실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78세 이정심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분들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밤마다 수면제 2알을 드셔도 한두 시간씩만 자고 깨기를 반복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최근에는 낮에도 잠깐씩 기억이 끊기는 현상까지 겪으시며 가족들이 매우 걱정하고 계셨다고 해요. 선생님,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이젠 정말 다 포기하고 싶어요. 딸들이 요양원 얘기까지 하는데 이러다가 치매까지 오는 건 아닌지 무서워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할머니가 사프란차를 시작하신 지 단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어제 처음으로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그리고 낮에 깜빡하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딸이 엄마 얼굴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공개하려는 내용은 아직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미국에서도 최근에서야 FDA가 사프란을 긴급 승인하면서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터키 이스탄불 의대의 초청으로 국제수면의학회에 참석했을 때 충격적인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서 만난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수석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차세대 수면제의 핵심 성분 80% 이상이 터키 전통 약초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더욱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터키에서 시작된 사프란 속 크로신 성분 연구가 현재 하버드 의대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으며, 놀랍게도 지난해 미국 FDA에서 천연 수면 보조제로 공식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미국 제약회사에서 복잡한 화학명을 붙여서 특허를 내어 판매하고 있을 뿐, 사실 FDA에서 천연 수면 보조제로 승인한 성분은 터키에서 오랫동안 써온 그 사프란차와 동일한 성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런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복잡한 화학명을 붙여 특허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이 훨씬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 FDA가 작년에 급하게 사프란을 천연수면 보조제로 승인했을까요? 불면증은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뇌의 멜라토닌 수용체 둔화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도 뇌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햇빛을 받고 멜라토닌 생성에 좋다는 것들을 먹어도 멜라토닌 수용체가 둔화되어 있으면 뇌가 인식을 못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프란 속 크로신과 사프라날 두 가지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크로신은 둔해진 멜라토닌 수용체를 다시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굳어진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다시 수면 호르몬이 잘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과 같죠. 이렇게 크로신이 수용체를 부드럽게 활성화해주면 그 다음에 사프라날 성분이 멜라토닌이 뇌 깊숙이 스며들 수 있게 길을 넓혀서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회복시켜줍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에 따르면 사프란차를 3주간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멜라토닌 수용체 민감도가 평균 340%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의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체내에서 아무리 생성되어도 효과가 없었던 것이 사프란 속 크로신과 사프라날 성분이 다시 정상인과 동일하게 멜라토닌 수용체를 활성화시킨 겁니다. 그 결과 깊은 잠 비율도 85%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프란차만 마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무조건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위장장애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76세 할머니가 사프란을 과다 복용하셨다가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순자 할머니가 사용한 방법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사실 박순자 할머니는 사프란차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것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 핵심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사프란차만 마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효과가 조금 느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엄마, 스트레스도 같이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녹차가루를 조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사프란차에 녹차가루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녹차의 풍부한 테아닌 성분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해 주거든요. 최근 일본 연구에서도 테아닌이 코르티솔 수치를 25%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사프란으로 멜라토닌 수용체를 활성화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멜라토닌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프란차에 녹차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서 함께 마시면 스트레스는 줄이고 수면 효과는 배가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박순자 할머니가 사용한 정확한 사프란차 우리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사프란 씨를 찬물에 한번 헹궈서 먼지를 제거하고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고 15분간 우려내세요. 바로 이 15분이 크로신과 사프라날 성분이 가장 많이 우러나오는 황금 시간입니다. 옛날 터키가 오스만 제국일 때도 왕실에서 이 방법을 그대로 썼다고 전해져요. 600년 전부터 변하지 않은 전통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꿀 한 작은술을 넣어주세요. 씁쓸한 맛도 줄어들고 더 중요한 건 꿀에 들어있는 트립토판 성분이 사프란과 만나면 수면 효과가 30%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설탕보다는 반드시 꿀을 사용하셔야 해요. 마시는 시간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마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15분에 걸쳐 조금씩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이렇게 하면 크로신 성분이 서서히 뇌에 흡수되면서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저녁 똑같은 시간에 6주 이상 계속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멜라토닌 수용체가 복구되는 데는 최소 3에서 4주의 시간이 필요하고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6에서 8주는 걸리거든요. 2, 3일 해보고 효과가 없네 하시면 안 됩니다. 20년 동안 굳어진 뇌가 하루아침에 말랑말랑해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3주째부터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하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기적이 됩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 가서 사프란 한 봉지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 이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분명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도 심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